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토플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토플 시험을 쳐서 104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토플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정보들이랑 템플릿을 포함한 자료들, 원래 실력이 어느 정도고 얼마나 공부하면 몇 점을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 토플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먼저 크게 개념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간단한 파트별 공부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념적 이야기는 토플 공부 시작 전에 보시는 걸 추천하고, 분야별 공부법은 토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문제 유형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힌 뒤에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트별 공부법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영상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목표 점수 필승 전략과 토플 치트키, 여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보셔도 각자 목표하시는 점수를 반드시 딸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만약 이걸 보고 시험을 쳤는데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제가 정말 아끼는 이 트롤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토플 개정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플 시험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조금 더 쉽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리딩과 리스닝의 경우 기존에는 점수에 집계가 안 되는 더미 지문들이 있어서 시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더미 지문이 삭제됨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스피킹은 변동이 없고 라이팅에서는 독립형 지문이 수업 토론형 지문으로 바뀜에 따라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기존의 리딩과 리스닝이 끝나고 주어졌던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삭제되어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원테이크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챙겨가던 간식도 챙겨갈 필요가 없고 볼일도 미리 봐야 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시험 시간이 3시간 즈음에서 2시간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접근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여러 번 시도하기에는 좋게 되었지만 저희의 지갑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에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되면 제일 좋겠죠. 다음은 준비 기간과 영어 베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빅데이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토플 공부를 퇴근 후,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만 하였습니다. 공부 기간은 총 2달이었고 2달 동안 평일에는 적어도 3시간은 공부하려 했고 주말에는 8시간 이상 공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했던 날도 많았기 때문에 토플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달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영어 실력에 관해서는 저는 영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잡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고 토익 시험은 준비 안 하고 치면 850에서 900점 정도 나오는 실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생 때 2년 반 정도 동안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었고 그 뒤로도 영어 쓰는 걸 좋아해서 취미로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테드 강의도 듣고 축구 중계도 영어로 보고 등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토플 시험 준비 기간이 영어 공부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플 시험 준비 기간은 토플이라는 시험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시험의 문제 유형을 답습하는 기간에 가까웠고 기초 영어 실력의 향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기껏해야 단어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단기간에 토플 공부를 함으로써 올릴 수 있는 점수는 20점에서 3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해서 점수가 30점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소에 단어 공부와 듣기 공부 등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목표 점수가 100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기초 영어 실력으로 시험을 쳤을 때 적어도 75점 정도는 맞을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을 포함하는 토플 시험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적 향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아직 시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일상에 영어를 녹여서 영어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내용이죠.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한 필승 전략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조성과 강한 내적 동기입니다. 이 친구 또 어그로 끌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 조성입니다. 사실 모든 시험 혹은 공부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외국어 공부에 한해서는
특히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때 언어에 노출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 모든 시간에 토플을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할 때 유튜브로 토플 리스닝 지문을 듣거나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외우고, 평소 혼잣말 할 때 영어로 말하고, 또 신호 기다릴 때나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그냥 아무 주제에 대해서 1분 스피치를 해보는 겁니다. 1분 동안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말해보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설명해보기. 친구가 없으면 이 부분은 안 되겠죠. 산이 좋은지 바다가 좋은지 등에 대해서 말해보기. 네, 아무거나. 그러다 보면 말문이 막히고 모르는 단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때 바로바로 단어나 표현 같은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플은 책상 밖에서의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강한 내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토플 점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다면 환경 조성은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공부가 하기 싫고 혹은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감하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할 때가 아닙니다. 네, 마인드셋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 지역, 나라 찾아보면서 쉬세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구글 맵으로 구경하세요. 네, 본인이 유학을 꼭 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세요. 본인이 꿈꾸던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에 들어가고 연구를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아마 아직은 토플 점수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가슴이 뛴다면 미치도록 공부하고 싶어질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썼던 필승 전략법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할 마음이 들었다면 방법 찾기는 아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교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보를 찾아보면서 가장 많이 헤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총 2종류의 교재로 공부를 했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토플 교재를 영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실전 테스트 감각을 익히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테스트와 유사한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책을 선택할 때 문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제일 좋은 건 토플 시험을 내는 공식 기관인 ETS사에서 제공하는 자료겠죠. 하지만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는 회당 57,000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ETS에서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와 유형이 가장 비슷합니다. 네, 이 책의 장점은 리스닝 파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설책의 지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강의 중의 잡음이라던가 강사가 말을 더듬거나 발음, 억양, 중간에 숨쉬는 소리나 지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아마 여러 개 에디션이 있을 텐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3rd 에디션이 뭔가 느낌상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골랐고, 여기서 이 책의 아쉬운 점이 나오죠. 바로 난이도입니다. 네, 이 책은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더 쉽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연습은 실전보다 어렵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운 책을 찾았고, 그 결과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책이죠. 햇땡스의 액츄얼 테스트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가 가는 사설 회사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토플 교재는 난이도가 시리즈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실전책이 유일하게 실제 시험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규 시리즈로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취약 유형 분석표였습니다.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답지에 문제마다 유형이 적혀져 있어서 한눈에 내가 어떤 유형을 많이 맞히고 어떤 유형에 많이 틀리는지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오답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 10개 리딩 테스트 중에서 한 3, 4회차까지는 전혀 감을 못 잡다가 인퍼런스 유형과 팩트 앤 네거티브 팩트 유형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 이후에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다음 회차들을 풀 때는 각 유형의 전략을 잘 고려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푼 결과 8회차, 9회차, 10회차로 가서부터는 오답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책을 이용해서 오답 위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이 학원에서 해주는 부분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토플 학원 관계자분들에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장점 하나 더는 본 책의 어휘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어책은 가장 유명한 팻땡스의 초록이를 사용하였는데 이 초록이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단어와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이 액추얼 테스트의 어휘들은 수준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초록이를 N회독하고 액추얼 테스트를 풀면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죄다 단어장에 적어서 따로 정리해서 외운다면 적어도 단어로 문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 이렇게 6권으로 공부를 하였고 이제 온라인을 통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플 테스트는 IBT, 즉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컴퓨터로 테스트를 보는 환경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책으로 전부 온라인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ETS 공식 책은 총 5회분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전부 온라인 버전의 테스트를 제공하고 팻땡스의 액추얼 테스트도 2에서 3회분 가량의 추가적인 온라인 테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면 컴퓨터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풀고도 뭔가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용하기 좋은 무료 온라인 사이트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ETS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1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Prepare for the Test란에 TOEFL Test Ready라는 무료 모의고사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겠죠. 저도 온라인 테스트를 연습 겸 풀어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난이도는 실제 시험보다 살짝 쉬운 느낌입니다. 네, 두 번째는 토플 리소스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스피킹과 라이팅 관련 모범 답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파트별 공부법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모범 답안들을 보면서 에세이에 활용되는 formal한 단어나 아니면 transition word, 글의 구조 등을 파악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TST Prep TOEFL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든든하게 생긴 형님이 토플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채널인데 다양한 꿀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영상은 실제 수험생들의 스피킹 녹음본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발음, 인토네이션, 구조 등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컨텐츠가 있는데 제 빅데이터 형성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테스트 글라이더, 토플 뱅크 등등입니다. 그 외 무료 사설 모의고사를 검색하시면 테스트 글라이더, 토플뱅크 등등에 대해 접하게 되는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토플뱅크는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모양이고 테스트 글라이더도 유료로 전환이 돼서 무료 샘플 1회분을 제외하면 결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무료 1회분을 풀어보지 않아서 추천드리진 못하겠고 이후에도 결제하는 게 상관이 없다면 차라리 57,000원을 주고 ETS 공식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템플릿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스피킹, 라이팅 파트 공부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분야별 공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파트별 토플 공부법인데요. 이 부분부터는 토플 문제 유형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는 분들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부 타임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저는 먼저 어려운 책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휘력도 많이 부족했고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초반 회차들을 보면 정말 반타작 점수를 받은 게 꽤 많습니다. 그렇게 틀린 유형에 대한 오답 체크를 하면서 단어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나니 한 달 정도가 지났고 감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이후에 복습 차원에서 액추얼 테스트에서 오답이 많았던 회차를 다시 풀고 2회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어 공부는 정말 매일매일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감 유지 및 시간 안에 넉넉하게 풀기를 위한 추가 교재가 필요했고 ETS 공식 책을 사서 모의고사 몇 회분을 추가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10일 전쯤부터는 온라인 테스트를 풀어보았고 시험 직전에는 단어와 템플릿 위주로 암기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 과정에서 오답 체크가 매우 주요했는데 자주 틀리는 유형은 확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법은 학원에 가지 않고 독학하기에는 조금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토플 치트키라고 언급했던 구세주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앤드류 안 이라는 분의 토플 공략 영상인데요. 사실 이분 영상을 보면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가진 마시고요. 이분은 토플 점수를 119점을 획득하신 괴수
이시고 이분의 영상 더보기란에 직접 한 땀 한 땀 작성하신 파트별 모든 유형에 대한 세부 공부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료로 배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설명을 정말 잘 써놓으셨고, 제가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서 샤웃아웃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앤드류 형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부 본인의 영상에서 해주셨고, 또 굉장히 상세하게 유형별 공략들을 다루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영상이 앤드류 형님의 한글 번역본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파트별로 간단한 팁들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단어 공부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어 공부가 토플 공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실 토플이란 시험 자체가 같은 문장을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일종의 패러프레이징 놀이이기 때문에 어휘력은 곧 토플 점수죠. 네, 저는 초록이와 액츄얼 테스트를 통해서 단어 공부를 했고,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은 단어장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특히 시노님스에 유념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초록이의 유의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고 아예 단어 뜻을 유의어들로 적어서 이 단어를 보면 한국어 뜻보다는 동의어 3-4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플은 패러프레이징 놀이이기 때문에 리딩에서 보캐블러리 영역 문제를 풀 때도 동의어를 고르는 방식이고, 라이팅에서 에세이 작성 시에도 단어를 겹치지 않고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동의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옆에 동의어를 적어놓고 몇 회독을 세는 게 의미가 없어질 정도까지 틈만 나면 단어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칠 때 적어도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리딩 공부법입니다. 리딩에서도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단어만 잘 외워서 모르는 단어만 없어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단어만 없다면 지문 자체의 양이 많거나 구조가 어렵지는 않아서 시간 배분만 잘 한다면 문제없이 준수한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눈으로만 읽지 않기입니다. 네, 저는 공부 초반에 지문을 먼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속독하는 법을 연습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여전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답률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답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 속독을 한답시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읽고 지나갔던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독 공부법을 버리고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직독직해 하는 스킬을 연마해서 이 방식으로 리딩 지문을 해석하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보를 좀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리스닝입니다. 바로 키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집중입니다. 리스닝 파트는 괴수 앤드류 형님이 유일하게 한 문제를 틀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을 요한단 말이고, 네, 아무튼 앤드류 형님은 영상에서 리스닝 팁에 대하여 Don't daydream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키워드인 초집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초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토플의 리스닝 렉처는 타 시험의 추정을 불허하는 길이를 자랑합니다. 긴 지문은 6분 가까이 가기도 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들은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트 테이킹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저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스닝 공부를 할 때 노트 테이킹에 집중하는 그 1, 2초 찰나에 중요한 정보가 지나가 버리고 또는 집중력이 풀리는 그 찰나에 정보를 놓쳐서 문제를 틀리는 상황이 매우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 테이킹을 최소화하였고,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아도 6분 정도 지문의 전체적인 정보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노트 테이킹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의 시퀀스를 설명하거나 인스턴스를 나열할 때 키워드 위주로 노트 테이킹을 해놓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를 얻기 위해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인데, 노트 테이킹을 하느라 정보를 놓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공부를 하시면서 각자 최적의 노트 테이킹 양을 설정해 보시고 예측성 노트 테이킹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수동적으로 들으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쯤에 노트 테이킹을 해야겠구나 싶을 때 최소한의 양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고 재빠르게 다시 흐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리딩의 키워드인 직독직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리스닝을 들으면서 바로 정보로 치환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성장시키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감이
잡힐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노트 테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집중력이 풀리는 시기가 대부분 노트 테이킹을 하는 와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최적 노트 테이킹 양을 연습을 통해서 설정해 보시고, 렉처 중에는 한 발짝 멀리서 초집중을 하여서 듣는다는 느낌으로, 이를테면 카페에서 저 구석자리에서 대화를 훔쳐 듣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초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비법 노트의 첫 페이지에 적어놨던 부분인데, 네, 리스닝 하다가 집중력이 풀린다면, 네, 죽은 풀입니다. 예. 다음은 스피킹과 라이팅 공부법입니다. 사실 스피킹은 제가 최저점을 맞은 파트라서 제 이야기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템플릿을 안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고득점을 못했고, 여러분은 외우세요. 안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외우세요. 네. 사실 스피킹과 라이팅의 키워드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 있다면 사실 스피킹, 라이팅 내용의 60% 이상은 일단 채워놓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뼈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리스닝으로 듣는 내용과 약간의 본인의 생각으로 나머지 30%에서 40% 정도 살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잘 외워두면 먼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템플릿 내용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할 시간도 벌게 됩니다. 제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템플릿이 있는데 바로 옌이라는 분의 템플릿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 전 거라서 스피킹은 그대로인데 라이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습하면서 썼던 템플릿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이 있는데, 스피킹 1번 독립형 문제와 라이팅 2번 수업 토론형 문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근거가 사실일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그냥 지어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소개팅 나와서 밸런스 게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네, 여기까지 토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유학 준비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나 토플 외에도 유학 준비 혹은 운동 루틴, 3대 중량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